저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분은 뭐 2시간 하루에서 여기 오시는 거고요. 네. 오고 하는 건 6시간 걸리고 그죠? 저하고 참 다행이네요. 5시간이면 그 교수법입니다. 교수법인데 이제 놀자판 학습법이라고요. 예전에 그 강서동을 환경할 때 통일될 때요. 민주주의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거든요. 이 체제가 다르니까 사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잘 됐겠어요? 왜냐면 주제가 돈 버는 이야기도 아니고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성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뭔가 재미가 없다. 재밌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제가 배워본 거죠. 저는 아테네어 재단 돈 받고 공짜로 가서 이제 배워갖고 왔고 민주시민 교육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기업에서 교육을 했는데 처음에 교육 활동할 때는 제가 그쪽 NGO 쪽이나 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다가 안 하게 됐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마 이전에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무엇이 있구나. 그 중에 아까 첫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투두리스트 적는 거. 그것도 그런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름을 이제 정했죠. 원래는 강풍법이라는 거거든요. 강풍법. 그것도 사실 정식 용어는 아니고 강의를 풍요롭게 만든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강사 김광일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댄싱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리듬과 박자에 맞게 춤추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해진 멘트가 뭐냐면 피곤해서 눈을 감으면 쉬겠다. 이게 이제 학생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사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 교육 방법의 철학이에요. 뭐냐면 강사가 교육을 혼자 이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이 맞거든요. 그렇죠? 피곤하면 많이 쉬고 재밌으면 계속하고 그리고 뭔가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질문하시죠라고 하면 안 하세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왜 서양 애들은 뭐 질문하라고 그러면 막 서로 손들고 막 질문하다가 시간은 막 초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동양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니까 그래서 그 교육 방법 교육하는 어떤 방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제목이 강풍법인데 제가 강풍법으로 처음에는 많은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바꾸는 그런 방법이죠. 교육생을 위해서 교육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강의다. 옮겨보면 교육의 의미가 뭐냐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죠. 트레이닝도 교육이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 서포트, 코칭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적응을 위한 변화 도와주기,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고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재능과 열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거 그죠? 교수자가 학습자가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고 혹은 학습자가 생각,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인데 교육을 그냥 어떤 아주 한 면으로만 바라보자면 지식의 전달인데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일단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자. 맞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스킬이에요. 지식 갖고 알리는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자동차 운전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도 못 배웁니다. 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기 필기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모두 다 바꿀 수는 있어요. 교육 분위기, 환경이에요. 환경. 매니저 어머니는 여러 가지 훌륭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인 건 아니고 이사를 감으로써 환경을 바꿈으로써 인재를 육성했다. 그러니까 지식, 스킬, 태도, 환경이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에서는 OJT라고 직무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 직무교육. 책상에서 배워서 소용없으니까 왜 배워서 현장에 전이시킨다고 하면 이 써먹는 데 뭐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현장에서 그냥 배우자. 그래가지고 멘토, 멘티, 혹은 코칭, 혹은 때로는 강의, 혹은 뭐 멀리서 보면 도제 같은데 그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평생 교육사시지만 제가 이제 공학을 공부할 때는요, 공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뒤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루 가지 못합니다. 기초가 안 되면 절대로 공부를 못해요. 근데 교육은 가당문 같은 거 형식 어떤 성격이 있어서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을 했다가 나는 교육 강사가 될래. 교육학을 공부하잖아요. 뒤에 배경 지식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교육하면서 느낀 거는요, 제일 어려운 게 교육 같아요. 진짜 교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 교육을 했는데, 아모레 퍼시픽 어제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똑같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데 담당자가 대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각 영업소 소장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영업소 소장, 이게 직군, 직무는 똑같지만 경력이 완전히 달라요. 한 분은 24년이고요. 경력이. 한 분은 14일. 근데 이 친구는 입사한 지가 몇 달이 안 됐어요. 아모레 퍼시픽은 진짜 신기해요. 신입사원을 영업소장으로 보내요. 이중률이 무지 높아요. 적응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적응을 한 애들은 다시 본사를 불러와서 또 다른 일을 시키면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죠. 현장에서 너무 많이 불려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견디질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판의 그 전략은 마치 전투와 같아서 그렇게 현장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되게 황당한 거였어요. 왜냐면 저한테 초기에 준 정보는 그냥 영업소 소장님들을 60명을 모았다.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그럼 제가 준비할 게 뻔하잖아요. 왜냐면 대상이 무엇인지 딱 파악이 되면 접근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완전 새파란 나이도 뭐 26, 7, 8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가 있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 24년, 그 소장만 24년 한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 그렇게 많이 하신 분과 직장생활 별로 안 하신 분을 같이 모아놓고 가셨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상상해보시면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면 솔직히 그런 마음 갖고 교육하면 또 마음 편하기는 해요. 뭐 상관 안 하고 평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완전 전문가가 섞여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골고루 섞여 있어서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좀 연세가 드신 분도 영업소 소장직을 처음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몸으로 움직이면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매칭을 시켜서 서로 학습이 일어나게끔 만든다. 그 방법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좀 하고요. 바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제 느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교육하다가 직감적으로 알아서 제가 사전에 준비했지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컨텐츠는 사실은 1시간 강의하려면 10시간 준비하는 게 맞지만 교육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전지를 펼쳐놓고 전지를 펼쳐놓지 않았지? 뭐랬지? 전지 펼쳐놨군요. 전지도 썼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흰 백지가 필요해서. 이게 이제 교육 때 많이 쓰는 건데 오늘 이제 이거 하려고 아까 오전에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전지라고 가정하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전지 찾기 그렇게 해보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운동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야겠죠. 있고
이건 영도고 백도죠. 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3시간을 교육했다고 하면 이 세 동분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사전에 교육생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만 보고 딱 알면 제가 지금 이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벽에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는 거예요. 혹은 펜을 거기다 놔도 됩니다. 펜을 이렇게 놓으면 뭘 표시하는 것이냐 자신만의 기호 혹은 이름을 써도 상관없고 뭐 별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기준으로 오늘 컨디션이 좋아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별표, 삼각형, 사각형 그죠? 이렇게 쓰면 교육생이 4명이라고 하면 1교시 때 교육생의 상태가 지금 좋다는 거잖아요.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이제 사람들과 수다 떨다가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지금 신체 컨디션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저기다가 표시하고 앉으시라고 하면 막 들어오시면서 수다 떨다가 표시하고 가세요. 그럼 강사 입장에서 이걸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 컨디션이 좋구나 막 마음대로 진행해요. 1시간 끝나고 나서 자 방법 아셨죠? 자기 컨디션을 표시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똑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이분이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발견하게 되면 한 분이 컨디션이 나빠진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을 잘 배려하면 나머지 분은 괜찮거든요. 교육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나빠졌다가 네모, 삼각형, 별표, 그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이동을 봅니다. 그러면 점점 수업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앉아있을 땐 표시가 안 되는데 전지만 벽에 붙여놓고서 이걸 하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해줘요. 이걸 보면서 교육생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나이가 많으신 분과 경험이 많고 혹은 나이가 젊은데 경험이 없고 이건 일반적인 생각인데 나이가 별로 없어도 영어수 소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는데 실적이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경험이 부족한데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영업소의 영업 전략을 수립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게 만들면은 이게 이제 상향평준화 되거나 뭔가 좋은 걸 배우기 시작하면 뭐 서로 좋아지는 건 있잖아요. 그런 지식교육, 그걸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식교육을 하든 뭐든. 그런 걸 제가 진행할 입장이었는데 지금 짬뽕으로 이게 직무 경험이나 성과나 나이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쓰느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룹별로 묶어요.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룹별로 묶고 나서 이렇게 묶고 나서 이런 전지에다가 이런 종이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잖아요. 그리고 주제가 A 주제, B 주제, C, D 주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스티커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붙여라. 여기다가 붙여라. 여기다가 붙여라. 여기다가 붙여라. 붙이는 거죠. 이렇게 A, B, C, D를 다 붙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의 실력, 경험, 지식을 진단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A 주제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 땐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건 이거예요. 이분이 이 A 주제를 이 세 분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야기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성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분이 그 분야에서 24년 경력 있으신데 제가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뭐 사업자를 아무리 컨텐츠를 보고 방문을 하고 분석했던 한들 그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근스승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근스승. 근스승. 그리고 근스승 말을 안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까운 스승입니다. 이 강의를 혼자 이끌어가면 힘들어요. 근스승을 빨리 찾아서 그 힘을 이끌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법이에요, 이게.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스승을 찾아내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잘하는 사람이 못한 사람을 가르쳐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제를 그리는 방법도 있고. 다 오셨어요? 라고 하고서 오늘 특정 A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랑의 짝짓기처럼 그죠?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A 주제가 뭔지 얘기를 해요. 오늘 교육을 뭘 할 건지, 교육의 목표, 우리가 교육 끝나면 뭘 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교육을 왜 하는지 이런 걸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 나는 좀 경험이 있거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주관적인 판단 괜찮습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걸 생각하신 다음에 다 나오세요 라고 해요. 여기 다 모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들 자리로 들어가서 여기 모여 계셨을 때 제가 뭘 하냐 해볼까?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한 분하게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쓰고 이쪽에 쓰면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러면 이쪽에 쓰는 거예요. 줄을 서봐요. 무조건 일별로 서요. 서로 생각해요. 내가 그걸 많이 하는 축에 속하나? 나는 뭐 그거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좀 잘한다고 치자. 근데 예의상 맨 끝에는 가기 싫어요. 근데 이 정도 썼다고 칠게요. 어떤 분은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이쪽에 쓰죠. 그리고 쭈삣쭈삣 하면서 가운데 몰리는데 그래도 일렬로 한번 서보시죠. 이렇게 막 끝부분에는 이렇게 몇 명이 뭉쳐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몇 년 그 직무를 수행해봤냐. 그러면 솔직히 저는 12일이요. 14일 뒤로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24년이야.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어떻게 맞춰요, 제가.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눈에 딱 보여요. 누가 전문가고 누가 전문가가 아닌지. 그러면 전문가들은 왜 전문가겠습니까? 전문가에게 강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아는 소리 해봤자 잘 안 먹혀요. 그죠? 제가 여기 선배님들 모아놓고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강사는 교육도 하지만 트레이닝도 하고 퍼실리테이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강사가 지식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지식 전문가만으로만 한다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가르치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뭔가 촉진자로서 도와주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강사의 역할이기도 한데 줄을 딱 세우고 나서 자 이제는 사랑의 짝짓기예요. 맨 끝에 계신 분 있죠. 맨 끝에 계신 분. 그리고 저 끝에 계신 분은 스파크가 튀게 돼 있어요. 고수와 하수. 바로 사제지간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맨 끝에 있는 분, 두 분 나오세요. 인사하고 데리고 가서 따로 앉아요.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그룹은 서로 모르는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사 입장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잘 모르니까. 잘 듣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고수와 하수를 매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수준을 어디에 맞춰요? 가운데 그룹에 맞추는 거예요. 원래 준비한 내용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수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씨 무슨 얘기야. 고수는 그래도 뭐 알아들어. 근데 자기가 이제 근스승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나서 가운데 그룹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지 설명을 하시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고수분이 하수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라고 옆에 앉혀놓고서 설명해줘요. 막. 야, 강사 한 얘기가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하수가 아, 그게 그 얘기입니까? 잘 알아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들었대요. 강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잘 알아들었지 하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시켜봐. 시키면 또 제가요, 옆에 선배님한테 배웠는데 영업소장이 하는 일이 이런 거랍니다. 막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맞고. 근데 여전히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 그걸 강사가 얘기합니까? 아니죠. 고수가 얘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 가운데 있는 그룹에게 먼저 질문 던져보고 가운데 그룹은 애매모호한 답을 항상 줍니다. 이게 반 정도 알고 반은 모르니까. 그러면 진짜 경험 많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질문 던지면 그분이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이 방법이 뭐예요? 줄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한번 잠깐 해볼게요. 안 잊어먹을 거예요.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줄 서는 방법은요, 굉장히 유용해요. 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교육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끼리끼리 모아놓으면 말이 된다. 무조건 끼리끼리 모아놓으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스승님과 제자를 이렇게 뭉쳐놓고 끼리끼리 모아놓고 가르쳐라. 그러면 좀 친해지기도 하고 말이 되고 좋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따로 똑같습니다. 교육생이 인원하는 건 별로 상관없네요. 무지 많아도 괜찮아요. 물론 다 시킬 건 아니니까 인원이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보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방법이 모든 교육이 이 방법을 다 쓰라는 건 아니고 강의를 사용할 수 없어. 인터넷에 연결하십시오. 왜 이래 시키지도 않은 짓을 강의식으로 하다가 이거는 토론이 필요한 혹은 생각 교환이 필요하거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상황이다 그러면 보통 강사들은 그룹별로 얘기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친한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친하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게 어떤 특정 회사에 예를 들어 출강을 하셨는데 직급이 수직적이잖아요. 토론하세요 라고 하면요. 제일 직급이 높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적당히 높으신 분이 발언권이 있다면 그분만 얘기해요. 그분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들어요.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어나서, 책상에서 일어나서 움직여라. 움직이는 순간 그 거리가 그분의 입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장이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왜 멀리 떨어져 계신가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상황을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은 뭐 어때서? 원장님도 말씀 제가 여쭈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실 거예요. 왜 내가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옆에 그 상황 옆에서 서 있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사실은 나의 경험이다. 사실은 여자다. 그만두실 거예요, 회사? 나 여자야. 뭐 어때서? 나 집에 갈 때는 치마 입고 간단 말이야. 제가 이런 이게 사회적 금기사항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교육할 때는 그런 거예요.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육은 되게 상징적인 것들이거든요. 다이렉트로 확 얘기해주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교육할 때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뭐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문화 다양성.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말로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들으면 뭐 또 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외계인 같은 걸 그려보라고 합니다. 노트에다가 외계인 한번 그리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외계인? 수업 듣다 말고 외계인을 왜 그리자는 거야? 외계인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릴까? 머리가 크고 뭐 다리가 많을까? 그죠? 이렇게 외계인 이렇게 그릴까? 우렁가? 그죠? 뭐 안테나가 있으려나? 강사는 그릴 필요 없습니다. 외계인은 그려볼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외계인을 그리고 선생님 그리셨군요. 왜요? 잘 그리셨는데 선생님 외계인을 그리셨고 네 그리셨어요. 대략 다 그리셨죠? 자, 이 외계인을 밤에
등산을 하다가 얘를 마주쳤어요. 너무 좋아, 반가워, 신기해, 기뻐, 100점. 마주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아닌 것 같아. 무섭고 혐오스럽고 징그러워. 빵점입니다. 숫자로 쓰세요. 숫자. 내 마음. 이 외계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꼭 밤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얘를 만났어요. 인생을 살다가 뭐 집에서 만나든 뭐 길에서 만나든 뒷골목이든 산이든 밤이든 해변이든 어딘가에서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나의 느낌. 사람은 판단을 하잖아요. 자, 좋으면 100점. 외계인이라고 알게 됐어요. 100점, 빵점. 중간 사이에 점수 쓰세요. 자, 선생님 몇 점 쓰셨어요? 60점이에요. 선생님은 80점이요? 70점. 몇 점 썼어요? 팀장님. 90? 60? 90점. 90?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네. 몇 점 쓰셨어요? 처음에 20점, 알고 나서 50점. 아, 처음에 20점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50점. 알고 나면 좀 더 써줘도 되지 않아요? 아, 알아봤자 50점 번호는군요. 선생님, 10점입니다. 100점 없어요, 100점? 원장님 100점 쓰실 것 같아요. 네? 100점? 교수님 몇 점 쓰셨어요? 50점이요? 네. 이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군인들에게 똑같이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퇴역하시기 전에 이제 또 교육이 있어요. 다 이제 뭐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제가 여쭤보니까 처음에 외계인 그리라니까 그런 게 어딨나. 아, 그래 보세요. 예, 그랬죠. 전 보일러병이었지만 제대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군인들의 장군님이든 뭔 생각이야. 그래 보세요 그냥.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얘를 마주쳤다. 점수를 써라 했더니 무슨 점수냐. 즉각 사살한다. 사살하고 뭔데. 아, 뭐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내가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났는데 나의 반응이거든요. 다음날 저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50점 치면은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라고 하고서. 아, 무슨 무서워서. 무서워서. 날고 났는데 50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얘기 많잖아요. 패러다임을 시프트해라. 새로운 각도로 봐라. 그죠? 그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걸 낯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나의 그 반응을 물론 이게 무슨 명확한 진단지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0점대 이하 사람을 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50점 이상 주신 분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왜 나는 점수를 그렇게 높게 줬는지, 왜 나는 점수를 이렇게 낮게 줬는지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두려워서 그랬다. 선생님은요? 10점이니까. 그냥 영화나 이런 데서 네. 미리 이게 프로 이펙트가 많아가지고 네. 선행학습이 잘못된 경우, 예. 그죠? 오해를 받아들이고, 그죠? 예. 네. 선생님은 나중에 알고 나면 50점 정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몇 점 드릴까요? 60, 80. 60이면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뭐 좋은 얘기 하시겠죠. 궁금해요. 왜 이렇게 주셨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좀 그려가지고. 아, 보통은 외계인 그리라고 하면 다 자기 그려요. 자기 그려요. 자기 희한해요. 자기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야기 또 붙이면 돼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거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다루었지?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잘 되는 조직이 있어. 잘 되는 조직이나 국가나 그런 데는 희한하게도 다른 다양성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융합이 일어나서 막 선진국이 되고 막 패권국가가 되고 그랬거든요. 네덜란드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서로 다른 걸 막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룹을 지어서 놀고 나중에 그것을 말려는 예를 들어서 피사로가 아즈텍 문명을 통째로 없앤 것처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도 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존재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인식대로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아, 내가 다른 존재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라고 하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외계인 그리고 노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런 방법을 항상 써요. 한 가지 방법 더 써볼게요. 자, 외계인을 그리셨는데 이건 잡지로 해도 되고 그림으로 해도 되니까 이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계인을 그리고 이 외계인 고향이 어디이며 얘는 누군지 얘 프로필을 옆에다 간단하게 써주시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상상의 외계인입니다. 얘는 몇 살? 태어난 데는 어디고 어떻게 해서 지구에 오게 됐는지, 이 친구의 직업은 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녀를 구분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지구인의 관점에서 보면 외계인이니까 외계인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물어보고 이 친구가 대답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간단하게 프로필을 써주세요. 지금 써주세요. 오전에는 이제 강의식으로 막 했잖아요. 조금 힘드셨죠? 강의 나면 힘들어요. 저도 사실 힘들어가지고 점심에 운전 240km 하고 3시간 운전하는 게 무슨 내가 구경을 부리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아니고요. 왜냐면 외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눈 거는 외계인 말고도 어떤 학습 주제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끌었는지 잘 보세요. 외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어요.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써요. 사람들이 나름 생각 써요. 여기 1차입니다. 아, 강사가 질문을 던지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이 딱 마주쳤어.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물어버리면 학습자 입장에서는요, 교육 폭력이에요.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눈 마주쳤다고 얘 대답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면 대답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질문을 하는 것은 강한 교수자의 권리일 수 있겠지만 대답을 하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고 그 시간에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막 하는 건 교육 폭력이에요. 질문을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질문을 한다면 학습자가 생각할 시간만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외계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외계인 한번 그려보세요. 질문이 간단하죠? 외계인을 그리려면 외계인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주면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좋아. 그리라고 하니까 있다고 가정하는 거구나. 그럼 있다고 하면 지구에서 2000년부터 살았을까? 혹은 2만 년 전부터 살았을까? 다른 행성에서 왔을까? 또 생각해요.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고 내가 옛날 학생 때 태양계의 크기가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태양계 안에는 생명체가 없다니까 외계인이 있다면 태양계 밖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학습자에게 시간만 주면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태양계 밖에서 왔다고 하자. 그 외계인이. 태양계가 얼마나 크지?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은요. 빛의 속도로 4만 번. 정말 멀리서 왔구나. 그렇게 멀리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외계 생명체는 과학기술이 장난 아닌 과학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외계인을 그리면서 중요한 건 학습자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적으면서. 그리고 프로파일을 쓰라고 했잖아요. 프로필. 적으면서 생각해요. 적으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자가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강사가 줬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쓰셨어요? 라고 하면 제 입장에선 한 번 생각했구만 이거잖아요. 자, 그럼 그 생각을 바로 발표하면 어색해요.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어줘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생각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죠? 그리고 운동수 선생님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조재권 선생님께. 생각을 교환했잖아요. 그러면 두 생각을 한번 합쳐보는 거예요. 합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발표시키면 당황스러운데 한번 적었죠. 적으면서 생각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죠. 생각한 내용을 교환했죠. 그러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쭉 얘기를 다 들었는데 다들 말씀 잘하시지만 교수님이 나는 철학적이고 깊이 있고 논리적이면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말씀을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할 기회를 쭉 다 들려드리게끔 하고 저도 교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었는데 제가 질문을 또 던지죠. 우리 전체 인원 중에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외계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강사가 생각하는 느낌이나 학습자가 생각하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원래 말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발표시키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교수님 추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딴 분이 물론 추천당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추천당했어요. 지지받아서 외계인을 대변해서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은 지금 느닷없이 던진 질문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벌써 몇 번 기회를 드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생각을 합쳐보세요. 다른 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나름 생각이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해주세요라고 해서 앞에 나와서 그 내용, 지금 주제에 던진 주제에 대한 내용 설명하시라고 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말씀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질문을 막 던지는 건 뭐라고요? 교육폭력. 교육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생각할 시간을 줘라. 생각을 나눌 시간을 줘라. 근데 여기서 아까 했던 방법을 한 번 섞을 수도 있어요. 딱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외계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만 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안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보세요. 그죠? 난 외계인이 내가 말을 했지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 일어나세요. 저 뒤로 가세요. 모여 또. 그리고 우리는 외계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막 얘기하라고 하면 완전 난리 납니다. 외계인? 네가 외계인이야. 우리 조사하는 외계인 아니고 유전자에 외계인 다 들어있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얼굴 껍질 벗겨볼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죠? 저쪽은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무지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이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식인이 있어요. 또 장난 아니에요. 논리 체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보다가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 분위기 보다가 완전 눈에 외조광선 나오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발언권 주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물이 익었으니까 외계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왜 우리 팀에서 이 인간이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이분이요. 그러면 이분 그걸 또 쑥스럽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완전 말 잘해요. 본인도 깜짝 놀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이렇게 잘하다니. 그게 다 제 덕인데. 자기 덕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외계인 없다. 완전 말 잘해요. 그럼 두 사람의 얘기를 다 하게 하잖아요. 둘 다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 그럼 줄을 한번 써보시죠. 누굴 지지하는가. 다 일어나서 입장이 바뀐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다 일어나서 원래 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까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혹은 입장을 보수한 분. 근데 입장을 바꾼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누군가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두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판단이 바뀐 거잖아요. 입장 바뀐 사람이 또 줄수라고 하거나 그룹이 이동을 하고 하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동을 해요. 이동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왜 입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근거는 이러이러해서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있다고 얘기하신 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논리보다 이 논리가 더 체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관점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햇빛이 밝으면 그늘을 더 짙고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하는데 행복을 얘기하려는 건 전제 조건은요. 불행이 존재해야지 있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알았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입장에서 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교육을 잘해가지고. 저는 그리고 묻어가는 삶을 산 거죠. 제가 강의를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수다 떨게 하고 얘기하고 니네끼리 얘기하고 발표하게 하고 줄서게 하고 얘기해보세요. 찾아내서 왜 그래요? 물어보고 그죠? 교수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강의 준비를 하셨으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리고 종합해서 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고증자료, 근거자료 얘기해주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이 정말 금방 가고요. 교육생 반응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교육생이 비판적인 상태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런 사고를 하게 됐거든요. 학습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완전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주제를 외계인으로 던져서 그렇지 어떤 학습 주제도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강북법. 질문 던지는 건 뭐라고요? 교육, 폭력.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려면 따로 다 그리거나 적게 한다. 이해를 안 가게 한다. 수다 떨게 한다. 수다 많이 떤 사람을 시킨다. 그분이 말을 잘하면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수자가 잘 정리해주면 그 기억에 평생 가는 거예요. 교육방법 정말 재밌죠? 아셨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움직여서 입장을 바꾸거나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고 따로 분리해서 수다 떨게 하는 거, 생각을 모으고 토론과 공부하고 수업을 이끄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스승도 존재하고 제자도 존재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스승은 근스승, 교수자는 진행자예요. 그냥 진행자. 이런 방법, 교육방법입니다. 이 교육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사례만 알려드리고 또 쉬겠습니다. 시간 많이 흐르니까.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에서 교육했던 사례예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구조가 뭔지 얘기해준다. 그럼 제가 스마트폰 부품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구성 요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품이 자기입니다. 다 나오세요. 영차에다가 스포츠디스 나눠주고 그 부품을 써요. 거기다 붙여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화상통화를 할 거예요. 그죠? 부품들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줄을 서라고 해요. 이것도 줄 서는 거잖아요. 아까 줄이하고 줄 서는 거죠. 줄을 섰잖아요. 그래서 왜 이래요, 얘 진짜. 제 목소리를 듣고 얘가 알아서 이해하나. 똑똑하네. 줄을 서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건대요.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처리하냐고. 그러면 그 부품이 얘기해줘요. 저는요, 음성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을 합니다.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바꾼 다음에 이 신호를 어디에 보내서 처리를 하고 처리해서 요 디지털 신호를 통신국으로 보내고 기지국으로 보내서 그 데이터가 주고받아서 여기 와서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해서 스피커로 아날로그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요. 이걸 한 번만 하잖아요. 프로세스를 딱 한 번만 했는데 다 외워요. 프로세스를 자 스마트폰 기기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고서 1번 2번 이걸 보고 읽어요. 못 외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친구 회계사인데 회계사로서는 실패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없어갖고 영업이 안 돼가지고 연말정산 당연으로 성공했거든요. 정종철이라는 친구인데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가이드북이 두께가 이래요. 이걸 저희 총무 회계하시는 분들 직원을 별로 보내가지고 그거 처리해야 되니까 그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국과정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거 보니까 책 펴놓고 읽더라고요. 이 두 과목 8시간 동안 읽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런 거야. 자, 연말정산이 프로세스잖아. 봐봐. 그럼 어떤 단계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네. 그럼 이걸 교육생에게 알려주는 게 너의 목적 아니야. 그걸 8시간 동안 알려주냐? 내가 보기에는 이건 2~3시간이면 끝나. 그리고 놀자고 한 학습을 할 수 있어. 자, 연말정산 프로세스 몇 단계니? 그러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단계야. 그럼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있겠네? 당연하지. 근데 그게 이렇게 두꺼워? 그렇지. 좋아. 이 두껍다는 건 참고자료네. 그죠? 10단계는 외우고 각 단계로 뭐야 할 건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10단계 카드를 준비해라. 그래서 카드를 그 친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카드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사람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카드가 10단계니까 10명씩 그룹이에요. 10명씩. 카드가 이제 종류가 5종류라면 5그룹으로 50명
그죠? 50명이 교육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색깔을 들고 있는, 거기에는 단계는 글씨만 써있지, 이게 몇 단계에 있는, 해당하는 데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색깔을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 그죠? 흩어져서 모이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충 좋습니까? 사람들이. 노란색이래요. 서로 인사하고, 10명. 저쪽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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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카드를 뒤집어 보면 그 단계가 몇 단계인지 모르지만 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써 있어요. 그 책도 갖고 있으니까 스터디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이구만. 그리고 딴 사람들끼리 뭘 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정동주입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정동주입니다 하고 제가 들고 있는 카드는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이 뭡니다. 막 설명해요. 10명이. 설명 주고받죠. 인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립이나 한번 해봅시다. 열만정사 개념은 대략 설명하고요. 한번 줄을 서보세요. 그러면 저게 개념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내가 따나.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이? 그러면 제가 이런 카드 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협의해요. 맞네요.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떠들거든요. 이렇게 막 수다 떨다가 줄을 막 서요. 그럼 이제 총 5개의 줄이 생기잖아요. 강사 입장에서 딱 보면 다 알죠. 누가 맞고 이거 틀렸는지. 잘 맞춘 조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집에 보내거나 선물 주는 거죠. 기다려서 줄을 쫙 맞추면 떤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팀 멘트를 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뭐 잘못됐나? 책을 보고 당신 나는 허가 받고 쟤랑 다른 것 같은데 뭘까요? 강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비교해보다가 나중에 답을 딱 주죠. 그리고 마침 팀 그러면 5팀 중에서 2팀이 맞았어요. 박수 들고 복권도 나눠주고 나머지 팀은 안고 나머지 3팀은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럼 자기들끼리 얼른 생각해요. 강사 놀아요 계속. 정중처리 그 친구 저한테 안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맡겼다는데 좀 추징당해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여튼 제가 그래서 이제 왜 쟤는 맞고 당신 틀렸습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럼 그게 강사가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당신들은 알아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아니요. 우연하게. 그러면 보세요. 연마정산이라는 건 뭔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제 카드를 쫙 흩어놨던 걸 줄을 세우면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교육하잖아요. 딱 한 번 교육하는데 원래 8시간 교육을 이렇게 3시간만 해도 다 외우고 가요. 이게 싫어하니까 정정처리라고 아예 얘기하자는 거세요. 이 교육은 뭐예요? 줄 세우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줄을 서라. 저기 줄을 서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줄을 세우면서 학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평생 잊어먹지 않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이거는 강의식 교육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강의식 교육 방법 플러스 이 방법을 섞어라. 단점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이 방법을 다 쓰면 안 되고요. 강의를 많이 하시다가 한두 번을 적당한 교육을 설계해서 딱 만들어야 돼요. 제가 뭘 잘하냐면 이 있는 방법을 또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셔서 제가 딱 들으면 그건 교육 방법을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 잘해요. 제가 그거 전문가니까. 제가 당구대학교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교수평가 하잖아요. 학습평가 하거든요. 제가 진짜 1등이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각 학교의 교수 학습센터에서 이 교수법 강의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제 돈 지원받아서 배워갖고 온 거잖아요. 한국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고 그걸 교육을 교수님들에게 하면 교수님들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 교수님들 특징이 어때요, 교수님?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책만 봐도 다 외웠는데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재는 천재 가르치는 게 좀 어려워요. 저처럼 약간 난삽하게 노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분위기에서 이게 공부였나? 그때 난 다 알았어.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노는 게 남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쥐 한 마리를요. 쥐 한 마리를 가둬놓고 먹는 거 잘 주고 물 잘 주고 하면 쥐가 금방 살찌고 통통해지고 잘 크잖아요. 얘 쥐에 미안하지만 뇌를 샘플을 꺼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뇌
신경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그죠? 근데 한 공간에 G를 곱하기 20마리 넣었어요. 그리고 음식과 물을 적당하게 줘. 조금 부족하고 결핍. G들이 서로 막 섞여 있잖아요. 살아남겠다고. 일정 시간 후에 뇌를 꺼내서 샘플링을 하면 이 G는 뇌세포 신경발달이 요만큼인데 얘는요. 뭐 그리지도 못해요. 장난 아니에요.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쟁 상황에서 서로 섞여서 상호작용 때 뇌 신경세포가 발달하거든요. 그죠? 좋은 학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자 혼자 아주 알찬 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논쟁과 논박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놀이를 통해서 움직여줘야지 된다. 그럼 머리가 좋아진다. 이게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고 강사도 묻어간다. 배운 거 하는 거 없이 시간이 잘 가니까. 우시간은 금방 가지 않아요? 벌써 끝날 다 됐어요. 이렇게 묻어가는 사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 강의를 하러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강의도 하고 하니까 적당히 힘드네요. 아 힘들어. 55분까지 쉬겠습니다.